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회에 걸쳐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해가지고 우리 최종 정리 마무리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법원 등기직입니다. 23년 6월 24일 시행한 우리 법원 등기직 9급. 자, 우리 상법 법원 등기직은요, 우리 법무사 시험에는 달리 이제 진도는 짧습니다. 상총, 상행위, 회사법까지만 나오고 총 25문제. 그리고 요거 지문은 사지 우리 5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그런데 수준은 우리 법무사 시험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우리가 내일은 여기서 빠진 거, 그죠? 그 뒤에 엄수표, 보험, 해상, 됐죠?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제가 30문제를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시험은 뭐 충분히 대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합시다. 자, 그럼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법원 등기직, 자, 우리 상법 25문 나와 있는데 요거 한 3시간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 8문제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자,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인데, 자, 1번. 자, 1번에 대한 1번 질문은 그 유명한, 그렇죠. 21년, 그리고 6월 전원합의체죠. 자, 요 하나만 이상하게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 선의 3자인데, 옛날의 판례, 종전의 판례가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선의 무과실이야. 그래서 설명을 못합니다. 선의 무과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에서의 3자 보호는 선의 무과실이 맞거든. 그러면 상법에서 상법, 회사법, 뭐 총칙 다 포함하고 엄수표, 선의 무중과실입니다. 맞죠? 왜? 경과실은 보호해준다. 거래 안전이다 말이죠. 거래 안전. 그래서 선의 무중과실이야. 다 선의 무중과실이야. 보호되는 3자는 선의 무중과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뜬금없이 선의 무과실이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웠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예. 우리 1번 지문을 보시면 주식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 대표권을 제한했죠. 자, 그런데 밑에 보면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할 때 그 3자의 범위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다른 판례랑 전부 균형을 맞췄어. 제자리 찾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해설을 보시면 그죠? 제가 가로에 넣어놨죠? 4번째 줄 보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호된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결론 뭐죠? 경과실, 단순과실은 보호된다. 단순과실은 보호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단순과실은 보호, 경과실 보호. 예. 그렇습니다. 원래 상법은요. 상법은 거래 안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의이고 중과실 또 여러분 기본이지만은 선의 무중과실 뜻이 뭐죠? 몰랐거나 중과실이 없다는 건 뭐죠?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말이죠. 선의 몰랐거나 또는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겁니다. 그러면은 몰랐는데 만약에 얘가 단순 과실이 있다. 그거는 봐준다는 거죠. 단순 과실이 있는 건 봐줘요. 경과실, 단순 과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바뀐 전환합의체 판례로 맞고요. 그러니까 중과실은 무효가 되죠. 그건 당연하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도 중요한데 주식회사 이사는 업무 담당 업무는 물론이고 요 감시 업무를 말하죠. 대표이사나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업무가 있다. 자, 우리 이사의 업무에는 여러 업무가 있죠. 충실 업무 됐죠? 충실 업무의 가장 빅3가 뭐죠? 3가지. 경업 금지, 그 다음에 사업기회 유용 금지, 자기 거래 금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시 업무. 그렇죠? 여러분, 이사는요, 다른 이사, 모든 이사끼리 상호 감시 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업무 담당 이사는 감시 업무가 있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이사는 감시 업무가 없다. 틀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감시 업무는 인념냐입니다. 감시 업무는. 됐죠? 감시 업무는 모든 이사는 다 감시 업무가 있습니다. 유무입니다. 유무. 인념냐야. 됐죠? 인념냐. 다만 뭐다? 정도입니다. 정도는 뭐다? 그렇죠? 이제 크냐, 작냐죠? 그래서 정도는 이제 대소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뭐죠? 사내이사, 업무 담당 이사는 감시 업무가 있고, 감시 업무의 정도가 크다, 이 말이에요. 높죠? 그러나, 회사에 나오지 않는 이사회에 있을 때만 나오는 사회이사라든가 비상검평이사, 이런 사람들은 뭐다? 감시 업무는 있는데 정도가 낮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구별하셔야 돼요. 요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시 감독함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의 감시 감독 의무는 사회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사는 적용이 안 한다. 기본이죠? 틀렸잖아요. 그죠? 말했잖아.
여러분, 우리 상법에는 이사가 세 종류잖아요. 그죠? 사내이사, 사회이사, 그리고 비상금평이사, 상부에 종사하지 않은 그 밖에. 이렇게 세 종류인데 어쨌든 이사죠. 이사입니다. 그리고 주총에서 선임돼. 이사하고 주총에서 선임되고 법인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등기이사야. 그러면은 이사가 되면은요, 무조건요, 감시업무는 진다고요. 모든 업무는 다 부과됩니다. 알겠죠? 다만 정도가 다를 뿐이다. 조심.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그 유명한 거 기권. 자,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자, 이사회 의사록이죠. 자, 여러분, 이사가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이사가 벌짓을 해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죠. 자, 그런데 3번을 보시면 이사가 이사회 출석하여 그 결의의 기권. 자, 언더라인 기권. 자, 그러면 기권, 이게 바로 그 밑에 의사록이 기재되면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이 없다.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이 없으면 뭐죠? 이 일을 안 했죠. 그러면 책임을 져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요.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이 없다.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이 없다가 조문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이 뭡니까? 기권. 자, 여러분 기권은 이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야. 그래서 기권을 하게 되면 이사는 뭐다?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이 없는 자가 아니어서 이래 되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 이겁니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이 없죠. 그러면 찬성 추정이야. 맞죠? 이 일을 한 기재가 없죠. 아무 말 안 했지? 그러면 찬성 추정. 그런데 기권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이야. 기권은 뭐다? 객인 거죠? 객인 겁니다.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아니야. 따라서 뭐다? 찬성 추정이 X.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사의 책임을 안 진다. 괜찮죠? 기권. 이거 봐준 겁니다. 그 여러분 머리 꼭 알아놓으라고. 기권을 한 게 의사록이 있죠. 예를 들어 의리사가 기권 두 글자가 있죠. 그러면 뭐다? 회사의 책임 안 져. 됐죠? 찬성 안 했다. 찬성 안 했다. 찬성 추정 X 이겁니다. 자, 4번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판례죠. 자, 순서대로 회생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이제 파산이 뒤에 나왔어. 똑같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회생과 파산 같은 거는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지. 결론. 대표이사 혼자서 막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대표이사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 우리 4번을 지문을 보면 주식회사 이사의 역할, 파산이 주식에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균형.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먼저 나왔어요. 회생 절차는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판례가 나왔거든. 그래서 연이어서 그죠? 그 뒤에 파산도 그러면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파산 신청권자 규정의 문헌과 취지. 자, 그래서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가 아닌, 자,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죠. 아닌 주식회사 일반적일 때는 그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될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에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 신청권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산 신청권이 있다 해서 자기 혼자 하면 안 돼. 파산 신청을 혼자 하는 거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는 거쳐야 됩니다. 이사회 결의는 거쳐야 돼. 이사회 결의는 거친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했고 자, 만만치 않습니다. 다 중요한 판례고 너무 중요하죠.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 자,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겠는데 자, 요건 우리가 해산 파트죠. 자, 우리 해산 파트가 여러분 우리 해상법에 보면은 그렇죠? 회사법에 보면 해산과 청산이 나오잖아요. 해산과 청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겁니다. 해산. 해산은 뭐죠? 하는 일 멈춤, 영업 능력 상실. 이게 하는 일 멈춤, 영업 능력 상실 해산이야. 그리고 뭐로 가죠? 청산. 됐죠? 청산 절차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청산은 뭐냐면 채권 채무 정리, 빚잔치. 채권 채무 정리, 빚잔치. 됐죠? 그래서 해산과 청산인데 요거는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빅3 세 개는 반드시 알아야 돼. 합병, 분할, 그리고 세 번째 파산. 파산, 됐죠? 합병, 분할, 파산. 합병, 분할, 파산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병하고 분할은 포괄성계되죠. 재산상 권리 의무가 그냥 포괄성계돼. 번쩍, 상속인 똑같아. 우리 자연인의 상속, 포괄성계돼. 그렇기 때문에 재산 정리라는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없고요. 파산은 별도의 파산 절차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파산 절차하고 여러분 아시잖아. 파산 절차하고 청산 절차는 전혀 달라. 전혀 다릅니다. 파산이 되면 파산 재단이 만들어지고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이 와서 파산 절차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파산하고 청산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합병, 분할, 그리고 파산 요 세 가지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전부 우리가 법인, 회사는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됐죠? 법인격이 소멸돼. 조심.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청산 종결 등기로 법인격 소멸한다. X. 뭐죠? 그렇지. 청산 종결 등기가 아니라 뭐죠? 청산 사무의 사실상 종결. 사무가 끝나야 돼.
청산사무가 뭐죠?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예. 짜장면 값 다 갚을 때까지. 맞죠? 회사 앞에 중국집 짜장면 값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법인계획 소멸 안 합니다. 물론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등기는 해야 돼. 그러나 청산등기가 주가 아니라고. 맞죠? 청산사무의 사실상 종결. 자, 요거 기본으로 꼭 알아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해산이죠, 해산. 이거 해산이 나오면 다음에는 이제 청산 내고의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해산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해산에는 여러분 크게 우리가 해산 명령과 해산 판결이 있죠. 해산 명령. 그리고 해산 판결. 해산 명령과 해산 판결인데, 자, 조심할 거는, 자, 둘 다 법원의 재판입니다. 명령과 판결, 재판이야. 재판, 법원의 재판. 한마디로 법원의 회사를 날리는 거야. 법원의 회사를 날린다, 이 말이야. 해산 명령. 이거는 공익이죠, 공익. 그리고 이거는 뭐다? 사익. 자, 여러분 꼭 아셔야 돼. 공익일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법원의 직권이 들어가. 직권. 그래서 공익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고, 물론 당사자들 이해관계인 청구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권과 신청. 그렇죠? 이해관계인 검사. 그런데 요거는 사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뭐죠? 그렇습니다. 직권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청구만 된다. 요거 알아야 되죠? 요거 직권이 들어간다는 거. 직권. 아시겠죠? 공익이기 때문에 직권이 들어가. 공익이기 때문에 직권. 법원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거는, 여러분, 해산 명령과 해산 판결, 요 두 개로 없어진 거는 뭐죠? 절대 회사 계속할 수 있다. 없어. 꼭 아셔야 됩니다. 회사의 계속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회사의 계속은 절대 못 합니다. 법원이 날린 거는 절대 회사를 뭐다? 계속 못 해요. 다시 회사를 부활시켜서 해산 전의 상태로 돌리는 거 절대 안 돼. 왜? 법원이 없앤 거야. 법원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법원에 개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은 X. 요 정도 알고. 자, 질문 들어갈게요. 이번에 1번. 상법 176조 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니란 당연하죠.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 여러분, 법의 세계에서 이해관계는 무조건 법률상 이해관계입니다. 법에서 이해관계는 무조건 법률상 이해관계.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판례입니다. 휴면 회사로 존재. 휴면 회사가 뭐냐면 영업을 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회사 이 말입니다. 개점휴업. 휴면, 잠자다, 슬리핑. 자, 장사를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회사. 법인 등기만 되겠죠. 휴면 회사 존재로 인하여 그 명칭과 유사한상으로 상호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하정만 이거 가지고는 이해관계 있다 보기 어렵다. 판례.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렇게 봤다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휴면 회사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뭐다? 이해관계 있다. 어렵다. 2번. 자, 해산 결의가 청산인 선임의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 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 회사다. 2번은요. 여러분 뭘 묻느냐면은 이겁니다. 해산 등기는 뭐다? 대항 요건. 자, 여러분도 아셔야 되죠? 우리 등기 잘해야 되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웬만한 등기는 다 대항 요건이에요. 알겠죠? 9대1. 그러면 여러분 대항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인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빅2 뭐죠? 회사 설립 등기, 합병 등기 이런 거야. 설립 등기, 합병 등기는 뭐다? 대항 요건이 아니고 뭐다? 등기함으로 회사가 성립. 등기함으로 해서 회사가 합병. 이거를 효력 발생 요건이고 나머지는 다 대항 요건입니다. 거의 회사법에서. 예. 대항 요건은 뭐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해요. 다만 3자한테 대항을 하려면, 주장을 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배인 선임 등기 같은 거야. 자, 여러분 갑이 을을 지배인 선임했죠. 등기 안 했어. 지배인이다? 주배인이야. 주배인 권한 있고 여전히 지배인 행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주장을 하려면 뭐다? 등기를 해야 을이 우리 지배인이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바로 대항 요건.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제가 해설지에 나타났지만은, 네. 자, 우리 해설지 잠깐 참고하면은요, 이번 회사 해산 등기의 효력, 제가 설명했죠. 상법 총칙 규정의 대항 요건에 불과. 따라서 해산 결의가 있고, 청산인 선임 결의가 있죠. 그렇다면, 뭐다? 해산 등기가 없더라도 여전히 뭐다? 그렇습니다. 청산 중의 회사다. 이 말.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해산 등기를 없어도 이 말. 해산 등기를 해야만이 청산 중에 들어가냐? 아니라고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해산 결의가 있었고, 청산인 선임했죠. 그러면 비록 해산 등기 안 했더라도 해산된 거야. 해산이 됐기 때문에 청산 절차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청산된 대항 요건 이게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2번입니다. 상법 520조 2에 따라서 주식회사 해산, 청산이 종료된 것으로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에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나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인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이 되어 청산 중에 회사의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하는데 이거 뭐다? 꼬인 거야. 앞뒤가 꼬인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뭐다? 원칙이 이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가 아닐 때는 뭐다? 그렇죠. 법원이. 이사가 아닐 때는 그럴 때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대표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잠깐 참고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어려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보세요. 자, 해산을 하게 되고 청산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원이 해산을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태평성대,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업무를 누가 합니까? 이사가 업무 집행기관. 그런데 회사가 망했죠. 그러면 청산 단계 들어가면 누가 할까? 청산인. 근데 그 청산을 누가 한다? 원칙 이사가 한다고요. 이때는 여러분 청산인이라 부르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그럼요. 회사가 잘 될 때도 이사가 하고 갑. 회사가 망했죠. 그럼 망해가 사무실이 누가 한다? 갑. 지가 제일 잘 알잖아, 이사. 지가. 다만 이름을 이제는 뭐라 부른다? 청산인 이래 부른다고. 청산인. 근데 이 청산에 누가 한다? 요 이사갑이 그대로 한다 이 말이다. 원칙.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돼요.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설도 보면 우리 판례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처줄에 보면 해산 당시 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총에서 따로 청산에 선임하지 않으면 당연히 청산이 되고. 자, 무슨 말이죠? 그렇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이 된다는 거야.